LA 건축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20년 경력의 스타 건축가가 갑자기 초호화 저택을 떠나 LA 한인타운으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LA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30년 동안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를 따라 실리콘밸리 임원들과 할리우드 스타들까지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건축가 에단 워커의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에게 로또 1등 당첨의 행운을 불러오게 합니다.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올라온 사연으로 제작된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A의 건축가 에단 워커입니다. 지난 20년간 LA 전역에서 300개 이상의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해오며 도시의 건축 문화를 선도해왔습니다. 지난 20년간 저는 LA의 건축가로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습니다. 할리우드 스타들의 개성이 넘치는 럭셔리 주택부터 다운타운의 혁신적인 상업 공간, 그리고 도시의 랜드마크가 된 공공시설까지. 제 손을 거쳐간 건축물들은 LA의 스카이라인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자부합니다. 예일 건축대학원을 졸업하고 건축계의 오스카상이라 불리는 AD100에 선정되었을 때 저는 제 커리어가 정점에 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통적인 미국식 건축, 캘리포니아 특유의 개방적이고 실용적인 디자인을 옹호하며 저는 이 분야에서 확고한 위치를 다져왔습니다. 넓은 정원과 수영장을 갖춘 단독주택,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공간 설계,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건축 철학. 이것이 제가 추구해온 가치였고 LA의 많은 사람들도 이러한 가치를 높이 평가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LA에서 그리고 제 고객들 사이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에단, 혹시 LA의 한인 아파트처럼 우리 집에도 스마트홈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까요? 한국식 커뮤니티 시설처럼 이웃들과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온돌 난방이라는 게 정말 좋다던데 우리 집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질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일시적인 유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K-팝, K-드라마, 그리고 K-푸드처럼 한국 문화가 미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건축 분야에도 그 바람이 불어온 것이라고 생각해버렸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문의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LA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깊숙이 파고드는 변화의 조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면서 저는 한국 아파트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한국에 거주하는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실제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한국 아파트 관련 영상들을 찾아보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궁금증에 빠져들었습니다. 제가 보았던 한국 아파트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획일적이고 답답한 공간이라는 고정관념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곳에는 혁신적인 기술과 디자인 그리고 인간적인 배려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다음 3가지 요소가 저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AI 기반 통합 관리 시스템입니다. 한국 아파트들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스마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AI는 에너지 사용량을 최적화하고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며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기술들이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거주자들의 삶의 질을 높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아파트들은 좁은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가변형 벽체를 사용하여 공간을 자유롭게 분리하거나 합칠 수 있도록 설계하고 빌트인 가구를 활용하여 수납 공간을 극대화하는 등 놀라운 공간 활용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설계 방식이 LA의 주택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미래지향적인 인프라죠. 한국 아파트들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미래 도시 생활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IoT 기반 시설 관리 시스템, 생체 인식 보안 시스템, 그리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순환 시스템 등 다양한 첨단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인프라들이 미래 도시의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한국 아파트에 대한 궁금증이 점점 커져갈 무렵 한국의 대형 건설사로부터 흥미로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LA 한인타운 인근에 건설될 혁신적인 주거단지 프로젝트의 자문을 요청받은 것이죠. 전통적인 미국식 건축만을 고집해온 제가 한국식 아파트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한국 아파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새로운 건축 트렌드를 배우고
그리고 LA의 주거 문화를 혁신할 수 있는 기회가 제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한국 건설사의 협업 제안은 제 건축 경력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미국식 건축의 틀 안에서만 작업해오던 저에게 이 제안은 낯설면서도 매력적인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프로젝트는 LA 한인타운 인근에 위치할 혁신적인 주거 단지로 첨단 기술과 지속 가능한 설계, 철학이 결합된 공간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제안에 대해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LA에서는 대저택의 고급스러움과 개인주의적 생활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문화에서 아파트라는 주거 형태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많은 고객들이 서울의 스마트 시스템이 아파트와 비슷한 첨단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다는 요청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저에게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방향을 탐색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했습니다. 한국 건설사의 첫 만남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스마트홈 기술과 커뮤니티 중심 설계 철학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이는 제가 그동안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특히 AI 기반의 통합 시스템은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실내 환경을 최적화하며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LA의 주거 환경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혁신 외에도 한국 아파트의 커뮤니티 시설은 주민들 간의 소통과 교류를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미국의 주거 문화와는 다른 접근 방식이었지만 최근에 변화하는 사회적 흐름과 잘 맞아떨어진다고 느꼈습니다.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시설 등은 현대 사회의 복잡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주거 문화와 기술은 저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고, 이러한 요소들을 LA의 새로운 주거 프로젝트에 통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 LA의 주거 문화를 혁신하고 보다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생활 방식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도전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기존의 건축 패러다임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기술적, 문화적 융합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연구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아파트와 스마트홈 기술을 직접 경험하고 분석하기 위해 서울로의 출장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앞으로의 프로젝트와 건축 설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임을 불현듯 예감했습니다. 이제 저에게 있어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한국의 혁신적 주거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이를 통해 얻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LA의 주거 환경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은 단순한 건축 프로젝트를 넘어서 미래 도시 생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여정이 기대되면서도 설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제 가슴은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20년 넘게 건축가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해외 공항을 경험했지만 이곳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활주로에 내려앉는 비행기 창문 너머로 보이는 공항. 터미널의 화려한 곡선은 마치 거대한 새가 날개를 편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공항이란 말인가? 터미널에 들어서는 순간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천장에서 쏟아지는 자연광, 완벽한 동선으로 설계된 공간, 그리고 미래적이면서도 따뜻함이 느껴지는 인테리어. 건축가로서 저는 이 모든 것을 비평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려 했지만 곧 그런 전문가적 냉정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에 마주친 자동화 시스템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LA에서도 최신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들을 봐왔지만 이곳의 것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생체인식 게이트를 통과하는 동안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속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길은 또 다른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차량 안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은 제가 알던 어떤 도시와도 달랐습니다. 각각의 건물들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교향곡을 이루는 음표들처럼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는군. 저는 혼자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LA의 클라이언트들이 한국의 주거 시스템을 왜 그토록 원하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미래의 삶 그 자체네요. 차량이 강남 지역으로 들어설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수십 층 높이의 주거 타워들이 마치 미래 도시처럼 늘어서 있었고 각 건물들 사이사이에는 녹지 공간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 무렵 제가 머물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레미안 프레스티지라는 이름의 2단지 앞에 서자 제 심장은 마치 첫 건축 프로젝트를 앞두었던 신입 건축가 시절처럼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아파트 단지라고? 저도 모르게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제 앞에 펼쳐진 광경은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아파트의 개념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웅장한 타워가 황혼빛을 받아 장엄하게 빛나고 있었고 건물 사이사이로 조성된 조경은 마치 도심 속 작은 숲을 연상케 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또 한 번 놀라움이 밀려왔습니다. 호텔 같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제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설계해온 럭셔리 주택들은 무엇이었나? 35층에 위치한 제가 묵을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세 번째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서자마자 느껴진 따뜻한 바닥의 온기는 마치 누군가가 포근하게 감싸주는 듯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온돌이라는 이 난방 시스템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어떤 난방 시스템보다 훌륭했습니다. 이건 마치 마법 같은데요? 스마트홈 시스템을 체험하면서 저는 어린아이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음성 명령만으로 모든 것이 제어되는 모습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특히 월패드를 통해 단지 내 모든 편의시설을 예약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은 제가 생각하던 미래 주거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간 건축가로 살아오면서 쌓아온 제 모든 경험과 지식이 이곳에서는 너무나 부족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을 둘러보면서 저는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피트니스 센터, 실내 수영장, 도서관, 키즈카페, 코인 세탁실, 심지어 영화관까지. 이것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닌 하나의 작은 도시였습니다. 피트니스 센터에서 만난 한 주민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이 공간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잠을 자고 생활하는 공간이 아닌 삶의 질을 높이고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플랫폼이었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차량 번호 인식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차단기가 열리고 LED 조명이 주차 가능한 공간을 안내해주는 모습은 제가 설계했던 어떤 럭셔리 주택의 시스템보다도 효율적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중앙광장에서는 또 다른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산책을 즐기는 가족들, 벤치에서 담소를 나누는 이웃들, 아이들의 웃음소리. 이것이야말로 제가 꿈꾸던 이상적인 주거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LA에서도 이런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새로운 꿈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닌 이 혁신적인 주거 문화를 LA에 전파할 선구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서울의 아침 공기를 마시며 아파트 단지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밤에는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던 거리가 아침 햇살 아래에서는 또 다른 매력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단지 내 조경은 마치 잘 가꿔진 정원처럼 아름다웠고 곳곳에 설치된 조형물들은 예술적인 감각을 더했습니다. 호텔식 조식 뷔페가 제공되는 단지 내 카페에서 아침 식사를 하며 저는 어젯밤 경험했던 온돌이라는 난방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검색과 직원들의 설명을 통해 온돌은 단순히 바닥을 따뜻하게 데우는 것이 아닌 건강에도 좋은 전통적인 난방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이야. LA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난방 방식이었습니다. LA의 주택들은 대부분 중앙 난방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이는 공기를 데워 순환시키는 방식이라 건조하고 답답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온돌은 바닥 전체를 은은하게 데워주기 때문에 공기가 건조해지지 않고 쾌적한 느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온돌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한국의 전통 가옥을 방문하여 온돌의 역사와 과학적 원리에 대해 더 깊이 탐구했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따뜻한 바닥이 아닌 수천 년 동안 한국인의 삶과 문화를 지탱해온 지혜의 결정체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LA 주거 문화에 필요한 혁신일지도 몰랐습니다. 저녁에는 아파트 근처 찜질방을 방문하여 온돌을 직접 체험해 보았습니다. 따뜻한 바닥에 몸을 뉘이는 순간 온몸의 피로가 녹아내리는 듯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품에 안긴 듯한 포근함과 안정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아, 정말 좋다.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찜질방에서 만난 한국인들은 저에게 온돌의 효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혈액순환 개선, 근육 이완, 스트레스 해소 등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을 넘어 건강과 웰빙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날 밤 제가 묵은 아파트로 돌아와 온돌이 설치된 바닥에 요가 매트를 깔고 명상을 했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는 동안 저는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알겠어. 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LA의 주거 문화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닌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따뜻한 기술이라는 것을. 온돌은 제게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닌 삶의 철학을 담은 문화적 유산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따뜻한 기술을 LA에 전파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을 느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모든 공부를 마치고 LA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가슴속에는 혁신에 대한 기대와 함께 과연 이 따뜻함이 LA의 차가운 콘크리트 정글에서도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을까 하는 약간의 불안감도 함께 품은 채로 말입니다. LA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손에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빼곡히 적은 태블릿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장된 파일에는 새로운 발견과 놀라움 그리고 가슴 벅찬 영감들이 가득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택시를 타고 도심으로 향하는 길, LA의 풍경이 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고급스러운 단독주택들이 늘어선 거리를 지나며 문득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각각의 집들이 마치 고립된 섬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에단, 한국은 어떠셨나요? 제 수석 디자이너 제시카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잠시 말을 고르다가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회의실에 모인 직원들 앞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하나하나 풀어냈습니다. 스마트홈 시스템, 커뮤니티 중심 설계, 온돌 난방, 디지털 트윈 기술. 말을 이어갈수록 직원들의 눈빛이 점점 더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에단, 그걸 LA에서 실현할 수 있을까요? 제시카의 질문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 수 있어. 아니, 해야만 해. LA의 주거 문화는 변화가 필요해. 우리가 그 변화의 선두에 설 거야. 그날 저녁 사무실 테라스에서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의 스케치를 시작했습니다. 펜을 움직일 때마다 서울에서 보았던 혁신적인 모습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프로젝트의 윤곽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닌 LA의 주거 문화를 혁신할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제 가슴은 설렘과 두려움 그리고 강한 사명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LA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LA의 새로운 주거 문화의 혁명을 일으킬 시간이야. 다음 날 저는 LA 한인타운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서울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윌셔대로를 따라 달리다 보니 20층 이상의 고층 주상복합 건물들이 하늘을 향해 우뚝 솟아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이 바로 한인타운의 중심부입니다. 운전하던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더보라 3170을 방문하게 되어 제 마음은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이 건물은 반도건설이 세운 주상복합 아파트로 지하 1층부터 지상 8층까지라는 독특한 구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인타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2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와는 달리 더보라 3170은 그 자체로 특별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서오세요, 워커씨. 반도건설의 현지 담당자 김재현 씨가 로비에서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모델하우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김재현 씨는 더보라 3170의 특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식 빌트인 시스템과 넉넉한 수납 공간을 제공하여 주거 편의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또한 모든 세대의 온돌마루를 시공하여 따뜻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모델하우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감탄사를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8층이라는 낮은 층수에도 불구하고 공간 활용도는 놀라울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넓은 신발장이 눈에 들어왔고 거실과 주방은 탁 트인 구조로 개방감을 더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주방의 빌트인 시스템이었습니다. 냉장고, 오븐, 식기세척기 등 모든 가전제품이 완벽하게 빌트인되어 있어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했을 뿐만 아니라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주방의 품격을 높였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최고급 아파트에 적용되는 빌트인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김재현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고객들은 좁은 공간에서도 최대한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온돌 난방 시스템은 LA의 기후에 맞게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일교차가 큰 날씨를 고려한 섬세한 온도 조절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입주민의 70% 이상이 현지 미국인들입니다. 김재현 씨의 말에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의 융합이자 혁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물 꼭대기층의 스카이 라운지에서 바라본 LA의 전경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한쪽으로는 다운타운의 마천루가, 다른 한쪽으로는 할리우드 힐스의 푸른 능선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중심지군요.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한인타운에서 본 혁신적인 주거 공간의 이미지들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LA의 바쁜 거리, 푸른 하늘 아래 펼쳐진 도시의 전경이 이제는 전혀 다른 풍경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창문을 통해 스쳐 지나가는 건물들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도전에 대한 강한 열망을 느꼈습니다. 에단, 오늘 한인타운에서 어떤 발견을 하셨나요? 회사 디자이너 마이클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미소로 화답하며 회사 팀원들을 회의실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회의실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팀원들에게 한인타운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의 혁신적인 설계, 매끄럽게 연결된 상업 공간과 주거 공간, 그리고 온돌 시스템의 놀라운 효율성까지. 우리는 지금까지의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해야 합니다. 제 목소리에는 결단과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공간을 창조해야 합니다. 팀원들의 눈빛에서 혁신에 대한 열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반짝이는 눈은 마치 새로운 모험을 앞둔 탐험가들처럼 빛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건축가가 아닌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설계자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의 질을 높이고 커뮤니티를 형성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LA 한인타운의 아파트를 직접 체험해보기 위해서 베버리힐스의 500평 저택을 팔고 LA 한인타운 아파트로 이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미쳤다고 했습니다. 성공한 건축가가 왜 한인타운으로 가냐는 질문부터 경력에 치명적일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단순한 이사가 아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시작이라는 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사를 결정하고 준비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20년간 모아온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우리 가족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50평 아파트로 옮기면서 우리는 미니멀리즘의 가치를 발견했고 한국식 수납 시스템의 놀라운 효율성에 감탄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을까요? 이사 당일 아내 그레이스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 걱정은 감탄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뜻한 온돌의 기운이 우리를 포근하게 감쌌고 스마트홈 시스템은 마치 우리를 기다렸다는 듯 완벽한 실내 환경을 조성해 주었습니다. 가장 먼저 체감한 변화는 공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입니다. 베벌리힐스의 넓은 저택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방이 많았고 공간은 그저 낭비되는 영역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모든 공간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목적을 가지고 존재했습니다. 미니멀리즘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어요.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에 집중하는 삶의 철학이었죠.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주방은 한국식 빌트인 시스템 덕분에 훨씬 넓고 편리해졌습니다. 모든 가전제품이 제자리에 깔끔하게 수납되어 있었고 동선은 최소화되어 요리 시간이 즐거워졌습니다. 거실은 가족 모두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커다란 소파 대신 따뜻한 온돌 바닥에 앉아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아이 방은 창의적인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가변형 가구를 활용하여 놀이 공간과 학습 공간을 분리했고 벽면에는 아이가 직접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보드를 설치했습니다. 아이는 좁은 공간에서도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며 즐거워했습니다. 아빠, 여기 진짜 좋아요. 우리 집이 최고예요. 아이의 해맑은 웃음은 저에게 큰 행복을 주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변화는 서재였습니다. 더 이상 넓은 책상과 값비싼 가구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테이블과 편안한 의자 그리고 책 몇 권이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코워킹 스페이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영감을 얻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단순한 주거 공간의 변화를 넘어 삶의 방식 자체를 바꾸는 경험이었습니다. LA 한인타운 아파트로 이사 온 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베벌리힐스 저택에서의 화려한 생활은 꿈처럼 느껴질 정도였죠.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곳에서의 삶이 저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온돌의 따뜻함이 저를 감싸줍니다. 캘리포니아의 건조한 기후에도 불구하고 실내는 언제나 쾌적하고 포근합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고 창밖으로 펼쳐진 한인타운의 활기찬 풍경을 바라봅니다. 주방으로 향하면 아내가 따뜻한 커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식 빌트인 시스템 덕분에 주방은 언제나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요리하는 시간이 즐거워졌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그날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서로에게 격려를 건넵니다. 커뮤니티 센터로 향하는 발걸음은 언제나 가볍습니다.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을 하고 라운지에서 이웃들과 담소를 나눕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아파트 단지 내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즐깁니다. 때로는 한인타운의 거리를 거닐며 쇼핑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맛봅니다. 여보, 이곳으로 이사 오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어느 날 밤 아내가 제 어깨에 기대어 속삭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곳에서의 삶은 우리 가족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어요. 이제 저는 한인타운에서의 삶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했으며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건축가로서 저는 한인타운에서의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럭셔리는 화려한 외관이나 값비싼 가구가 아닌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때로 두렵고 불안하고 망설여질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더 나은 삶을 향한 것이라면 그 두려움은 곧 설렘으로 바뀌게 됩니다. 가족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시간, 이웃들과 만들어가는 살아있는 커뮤니티, 그리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스마트한 기술. 이것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럭셔리가 아닐까요? 저는 이제 LA의 주거 문화를 대변하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 합니다. 한국의 앞선 주거 문화와 LA의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만나 만들어낼 특별한 시너지를 기대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올 한 해 여러분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겁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특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